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6월 네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마이크가 저랑 잘 안 맞나 봐요. 마이크 미스터 마이크가 조금 속성이어서 아마 그때 못했던 VT 이후에 나왔던 리뷰도 오늘 다시 하면서 또 시장 흐름들 전략들 이번 주 6월 말이죠. 전략들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했던 미국 증시 보니까 장중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분봉 보니까 변동폭이 좀 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점 돌파한다, 돌파해서 꿋꿋하다 이런 쪽인데 이게 뭐 조금 좀 뭐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 근데 잘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게 또 하나의 유동성의 힘입니다. 이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조금 좀 막연하긴 하지만 의외로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들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알고리즘과 어제 잠깐 파워 시황에서도 언급을 잠깐 드렸었는데 알고리즘과 연관된 이런 유동성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변화를 보게 되면은 나왔던 내용들, 그래서 미국 중 무역 협상 합의 소식은 저희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많이 좀 재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캐나다와 무역협상 중단을 무역협상을 일단 중단하고, 왜냐면 캐나다가 조금 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서비스세 이런 걸 낼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삐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7일 이내에 새로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다 라고 바로 하자가 또 쫙 밀렸습니다. 그런데 분기말 수급 효과 이거 가지고 옵션 퀀트죠? 이쪽 쪽에서 매수가 확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 쭉 올라갔다. 이게 올라가도 불안한 거죠. 반대로 그러면 그 매물 나온다 그러면 어떤 이유든 간에 쭉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애매한 거죠. 그런 가운데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또 관세 협상 시한을 10일 앞두고 9월 1일까지 노동절이죠. 이때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지금 거의 7월 9일, 7월 8일, 9일 요때에서 9월 1일, 그러니까 약 한 60일 동안 또 연장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잘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석을 해야겠죠.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이 그대로 먹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맨 처음에 우리 관세 매기겠다라는 쪽에서 자 그러면은 너희들 쭉 지금까지 불공정 무역 대상 쭉 하면서 관세를 뭐 40%대까지 45%만 이런 식으로 높은 관세를 딱 시키고 거기다 기본 관세 10% 거기다가 플러스 나머지 알파를 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그래서 40%에서 깎아줄게 하다가 결국 이거는 챙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관세가 유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10%는 매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승자는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끌고 갔던, 그래도 너희들한테 10%는 암으로 양으로, 그러니까 조삼모사보다 그 협상의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높은 관세 불러다가 점점 내려서 그래도 요거는 못 깎아줘.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는 나 챙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게 규모가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0조 원인가 이게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수입이 이제 들어왔게 되면은 한숨 돌리는 거죠. 그런 쪽으로도 어떻게든 삥을 뜯는 다는 입장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인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먼저 나왔던 내용들 PC 얘기 잠깐 해볼까요? 5월달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3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2.34. 그러니까 근원은 0.18, 2.68 살짝 올라갑니다. 그런 쪽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뭐 빠르게 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물가가 좀 올라갔다. 쪽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그냥 좀 그런 쪽으로, 근데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았다. 예상하는 수준 정도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거 눈에 띕니다. 개인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는 감소합니다. 0.2% 그러니까 실질적인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뭐 보조금 축소나 뭐 사회보장 이런 거 빼게 되면은 개인 소득은 살짝 느는데 소비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그를 대비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소비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관세가 물론 이제 또 연장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끝나겠죠. 그 다음이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무역 협상 관련된 쪽들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EU 관련된 쪽에서는 7월 9일 이전에 합의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EU 쪽은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핵심 거는 중국은 일단 저희가 눈높이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결되는 분위기. 그리고 EU 쪽은 생각보다 또 왔다 갔다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좀 해결되는 분위기. 근데 캐나다는 다시 좀 틀어지는 분위기. 또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조금이라도 더 관세를 얻고 싶은 거고, 그 딴 반대쪽들은 그래, 에이 몰라, 내주긴 하겠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걸 요구하겠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결론은 복잡합니다. 지금 뭐 주가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약간 수급적인 요인들 빼고 나면은, 생각보다 분기말 수급 효과 뭐 이런 것들 빼고 나게 되면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적 시즌을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지표들 한번 볼까요? 지표들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달러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달러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계속 약세입니다. 지금 96.7. 그러니까 97대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달러 약세 고점을 돌파를 못해요. 이런 변화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로 계속 가지고 있고, 지금 98, 97 여기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근데 툭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간다. 이게 지금 명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원화는 강세로 가야 되는데, 원화 강세는 일단 멈칫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50원대 근처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런 쪽인데, 요거는 이제 큰 그림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달러는 약세로 간다 그러면 기축 통화인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위로와 강세 이런 것도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면서 신흥국 쪽에 대한 관심들이 이어지는 과정들, 이거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이 좀 올랐어요. 먼저 세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단은 관심이 없고, 일단은 줄이려고 먼저 한다 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는 먼저 빠르게 올라왔다 생각하다 보니까 주식을 안 사고 줄이고 있다. 이거는 좀 눈길이 가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증시가 본격적인 개화가 되고, 그렇게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한 변화,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정부 정책과 그대로 맞춰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살 겁니다. 많이 살 텐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돌아서 정부 정책들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겠죠.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럴 때도 많이 그랬잖아요. 이번에 MSCI도 우리는 선진국 갈 것 같다라고 기대는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눈높이는 좀 높아요. 그 정도로 정부 이번에 정책이, 특히 지난번에 일본에서 2023년도에 나왔던 밸류업처럼, 그래서 밸류업이 쫙 된 것처럼 그 정도까지 정부 정책의 눈높이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맞춰주겠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그때 외국인들 많이 샀어요, 일본 주식이요. 근데 거기다가 엔화 강세까지 가는 것까지 염두하다 보니까 수익이 대박 났죠. 이렇게 되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원화 강세가 같이 더 진행될 거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화 수요가 더 상대적으로 높아질 테니까, 달러 약세로 가서 바꿀 테니까. 근데 아직 외국인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다가 핵심이고, 그리고 또 원화는 생각보다 만약에 또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1300원 밑으로 쭉 하고 밀린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기조 때문에 뭐 시장이 뭐 지금까지 일단 국내 모멘텀으로 3100까지 왔고, 좀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쭉 가서 뭐 3500까지 간다,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이런 때 원화가 생각보다 그 싸져서, 그래서 뭐 1200원, 1300원대 밑으로 가고 1200원대 밑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때는 저희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강조 드릴게요. 그때는 준비해서 지금부터는 환율을, 그러니까 저희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원화 달러로 환전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 슬슬 그때부터는 미국 증시,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더 강하게 가면은 가는 과정 쪽에서 잘 차익실을 하고 할 거. 지금 저희 현재는 미국 비중이 거의 그냥 뭐 보추병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쪽에서 이때부터는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시점을 맞춰가고요. 이게 지금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저희가 전략을 짜가면서 글로벌 여러 가지 ETF도 하고 또 비트코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들이 단순하게 이게 그냥 저희가 그냥 뭐 종목 잘 찍어서 그냥 수익 내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과 투자에 대한 비율을 같이 넓히기 위한 큰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 혹시나 참고하셔서 그냥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커버드 콜 채권 전략이라든가, 이번에 뭐 구리 ETF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큰 흐름들을 보다 보니까
제 20 몇 년의 경력이 녹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래야 글로벌 자산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눈도 띄고 단순하게 한국 시장만 저희 갖고 매매하는 것도 좋을 땐 하겠죠. 근데 언제까지나 한국 시장이 좋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글로벌 환경에 맞춰서 또 투자 자산도 다양하고 이래야 저희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 목표란 거 다시 한번 또 훅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블로그에 예, 그래서 네. 개별적인 그 얘기를 1부 때 잠깐 말씀드렸더니 예, 그런 쪽에서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어요. 큰 그림으로 가는 게 전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부분은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서 왔다 갔다 지금 일별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제도화권으로 들어온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쪽에서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한돼 있죠. 왜 이럴까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완전히 와 이건 보여주는 추세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돼서 가면 이제 좀 또 저항이네요. 지금요. 단기간 저항 11만 원대 못 뚫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돌파가 강하게 들어와야 되겠죠. 거기에 어떤 모멘텀이 나오겠느냐. 지금은 제가 보기엔 또 빠질 것 같습니다. 또 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왜냐면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나 매매 의도는 상대적으로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거의 보초병 정도만 놔두고 이 추세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저항대니까 혹시 갖고 계시다 그러면 약간 줄이시고 있는 것도 뭐 거의 줄이고 그래서 또 이쪽에서 늘려야 될 것 같고 10만 달러대 초반대 아직은 박스권 대응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지금 두 개가 있죠. 테더가 있고 서클 쪽이 두 개가 있다고 하게 되면 USDT, SC 이렇게 USTC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두 개가 있는데 예전엔 테더가 이게 지금 시장에서 못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자산도 그렇고 감사도 안 받고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그냥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체가 바뀌었어요. 예, 바뀌는데 결국에는 지금 상무부 장관이죠. 예, 상무부 장관이 운영하는 회사 쪽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테더를 이제 인정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좀 바뀌겠죠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격돌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발행은 했고 이제 발행이 있을 거고 유통이 있고 이걸 가지고 유통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이제 결제하고 그리고 송금하고 이런 쪽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유통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요 회사들보다 지금 가장 큰 부각을 받는 쪽들이 유통과 관련된 코인베이스와 로빈훗 이게 지금 두 회사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면 이걸 보셔야 돼요. 코인베이스, 로빈훗 이게 더 지금 다음 테더 그러니까 요 스테이블 코인 쪽을 발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행은 일단 했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발행은 이제 그 다음부터 채권을 가지고 채권은 이제 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서 만기 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회사들한테는 수익이 안 나요 지금요. 그러면 수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나게 되겠죠. 채권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또 모순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분명히 디파이를 하려고 생각할 텐데 그만큼 발행한 회사가 그것까지 해주겠느냐 그거는 이제 또 다음 문제긴 한데 이것도 이제 규정이 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까지 가서 수익성을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요때가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통회사가 부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관심 가져야 될 미국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선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결제 송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마스터나 비자 같은 이제 카드 회사부터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도 울게 겨져먹기로 안 그러면은 자기네 파이 뺏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구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통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코인 시장은 정리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머지 상품 시장 관련된 쪽들 한번 좀 지켜볼까요? 저는 뭐 금은 뭐 이런 거는 일단 저는 금은 일단 잠시 쉴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그것부터 볼게요. 금리부터 볼게요.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금리가 다시 이제 가격은 올라가죠. 그럼 금리 떨어집니다.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1대1 교환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쓰는 게 달러도 있겠지만 달러보다도 그 수익이 나야 되다 보니까 달러는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그 국채를 사서 그걸 보유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이 나다 보니까 그거를 발행하기 그거를 주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국채 매수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채는 매수가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은 떨어진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리고 또 금리는 하락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젠 연준의장 압박들이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은 자진 사퇴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참, 예, 그러네요. 그래서 모양새는 조금 이상하지만 금리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하락세의 기정사실화되는 모습들. 그래서 저희가 금리가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상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벌써 2번 정도, 지난번 6월 달에도 한번 지급이 됐죠. 2번 정도 지급받고 그 1% 정도, 약 1%가 조금 안 되나요? 예, 1% 정도 받고 곱하기 2번. 이제 가격은 좀 올랐던 건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쪽도 지금 최근에 들어가셨을까 한 2달 전에 들어갔었으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을 겁니다. 그러면 약 한 2%대 수익이고 이게 만약에 또 이제 금리가 떨어져서 지금 목표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4%대. 그러면은 지금 요거 떨어지는데 그러면 4.2%대에서 4%대까지 하는데 그러면 5%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5% 수익이냐? 아닙니다. 왜냐면 커버드 콜은 올라가는 게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국채 선물 매수하셨다 그러면 수익 커지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커버드 콜이면은 이게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한 5% 떨어진다. 그럼 수익은 약 한 3%, 2% 정도까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 배당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총 이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5, 6%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그런데 이거는 왜 애기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기예금 팔아서 이거 하시라. 정기예금 정리해서 이거 하시라. 약간 큰 자금은 주식으로 막 해서 변동성 키우는 것보다 어차피 방향은 정해져 있는 쪽으로 해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금 쪽으로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여유 자금 있으면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지금 5, 6%면은 지금 만약에 3달 만에 5, 6%다. 연간으로 따져볼까요? 4배니까 20%짜리 그 수익률이에요. 그렇게 되겠지 않습니까? 3개월에 5% 정도 하게 되면 그 4개월 4분기 곱하기 하게 되면 4, 5, 20% 수익률을 내신 겁니다. 연간으로는요. 그렇게 따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또 4%대에서도 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쯤 되게 되면 다른 전략. 그러면 또 채권 선물 인버스가 있죠. 미국채 선물 인버스 그걸 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됐고 일단 미국은 금리는 떨어지는 노력들을 무지하고 있다는 쪽이니까 반등 나오게 되면 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뭐 절반 정도 정리했다가 그걸 다시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전략을 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상품 가격 쪽에서 지금 저희가 신경을 쓰는 게 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가 자꾸 뜨네요. 예. 무료로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금은 저는 고점을 요거 있죠. 요거 돌파를 못하는 관계로 단기간에 많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도 지금 한 1, 2주 전인가 그때 집에 금이 좀 있는데 이거 좀 팔까 그래서 제가 파시라고 그랬어요. 예, 팔고 차라리 현금 가지고 차라리 상품을 다른 걸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마 파셨겠죠.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문제 3,200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금이 어느 정도 시세가 낮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고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안정성을 뭐가 살짝 가지고 있냐면 스테이블코인 요게 지금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디지털 쪽에 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거를 살짝 그쪽에 좀 들어가나? 근데 이것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금도 여전히 만약에 스테이블코인 쪽이 만약에 실물화폐 기반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달러라든가 그 금 이런 쪽에서 실물 쪽에 기반을 갖춘 쪽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완성된다. 그러면 이것도 관심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발행사가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저건 그러면 금을 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든가 금 선물 인버스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끌어내야 되는데 수익이 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선호하지가 않겠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금은 일단은 약간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래서 약간 아직까지는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3,200달러대 정도쯤 요쯤은 가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좀 힘이 빠지고 있다 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은 저희는 구리를 많이 밀고 있습니다. 구리는 저희 모토 구리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게 구리 100원도 나오고 뭐 난리네요.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게 이때부터 이제 주식은 풍산 그리고 오늘 관심주로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풍산 그리고 또 ETF 구리 ETF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이후 산업은 플레이하는 정도라는 쪽인데 풍산은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약간 좀 눌림 나올 때마다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끌고 가고 하는 쪽으로 가져가 볼 거고 저는 여기 넘어서 신고가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지금 선물과 조금씩 이거는 또 선물과 또
현물 가격들이 조금 다르죠. 현물 가격이 조금 더 센 것 같습니다.